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3개 특검법안 국회에서 표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 3개잖아요. 그런데 198명이 오늘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이 좀 빠져나갔고, 그런데 찬성 194, 이게 통과야 당연히 되는 걱정은 안 했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왔느냐, 이게 사실 좀 관심이었잖아요. 예상대로 일단 보면은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요 의원들은 3개 법안에 다 찬성표를 던졌고, 배현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만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2개는 반대표를 던졌더라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 좀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의 늪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단절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급은 하고 있으나 당 내부의 사정은 여전히 발목 잡힌 채로 질질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 저 3가지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마저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또다시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런 방식으로 지속이 되면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전까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서서히 싸움을 시작하고 있고, 오늘에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사퇴를 한 건데, 사퇴를 했는데 차기 원내대표가 정해질 때까지 임기는 지속하겠다. 전 처음 봤어요. 원내대표 그만두면 그날로 끝나는 거지. 무슨 다음 대표 뽑을 때까지 내가 권한대행 하겠다. 원내대표 권한대행이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봤어요. 옛날은 원내총무거든요. 근데 이걸 무슨 권한대행을 합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기괴합니다. 대한민국에 없던 정치 문법을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것이고, 저런 정도라면 내년 지방선거 때 더 깨진다. 예. 혹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게 김문수가 어쨌든 40% 이상 득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예상보다 많이 득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좀 영향을 받은 건 아니려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살짝 갈래를 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그 훌라후프 김 선생께서 오늘 또 돌렸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세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나는 당대표 할 수 있어. 어. 나 늙지 않았어. 얼마든지 힘 있어. 이제 이걸 그 훌라후프 잠깐 먼저 그거 한번 좀. 난 그런 훌라후프 처음 봤어. 근데 저렇게 저 큰 약수터에 가면 네. 할아버지들 저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저렇게 큰 걸? 그럼요, 있어요. 예, 약수터에. 예. 아니 봉주 봤어요 저런 거? 그렇죠. 나 처음 봤어. 저는 산에 자주 가니까. 예. 아 그래요? 조금 봐요. 근데 저렇게 예. 하기 힘듭니다. 이제 아 저게 어떻게 예, 저거 돌아가지? 쉽지가 않아요. 저거 되게 어려워요. 예. 한 번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한 거예요, 저거는.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기서 평소에 운동을 한 것 같고 네.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예. 동선이 그래서 굉장히 훌라후프 그래서 저게, 제가 보기에는 그 친윤이 절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밀 거냐 예.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안에도 분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권력 투쟁을 하는 거니까 예. 본질은.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할 거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또 빨리 다 그만둬라. 친한계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사분오열 될 수밖에 없고 바깥에 또 이준석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도 그 자체로 지방선거 뛰기 어렵습니다. 돈도 없죠. 조직도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 때문에 아마도 그 지방선거 되기 전에 올 가을쯤에는 새로운 형태의 재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더 망가져야 돼요. 더 망가지고 더 갈라지고 해서 저는 국민의힘 끝내 간판 떼고 새로운 간판으로 다시 시작하자 여기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위원정당 해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죠. 일단 위원정당 그 내란 혐의에 그런 거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아직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되면은 위원정당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라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응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법무부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이제 지명되는 법무부 장관이 소송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정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탄압한다는 그렇죠. 뭐 얼마나 반발을 하겠습니까? 뭐 예. 끝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또 뭐 41%를 다 끌어모아서 대결을 할 거고 공교롭게도 영남 지역에서 대체로 우세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문제로 또 치환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내부에서 굉장히 찌그러버그러 할 것이고 끝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더 세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정당 해산 심판을 걸어가지고 아주 그냥 종결점을 찍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속 시원하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 두 사람 딱 임명 취소해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정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꼭 그런 선택을 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봉지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 위헌적인 요소를 갖다 했는데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자 하면은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정당이 위헌적인 그 행위를 하는 정당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럼 그건 어떻게 처벌을 할 거야? 이번에 봐주면은 그런 면에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정을 지금 워낙 동서로 그냥 갈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표로 보더라도 이걸 갖다가 통합을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인데 이걸 갖다 그럼 위원정당으로 해서 그냥 죽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거냐?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법 수사를 하다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소되거나 수사받거나 뭐 책임을 져야 된 윤상현 의원 등 포함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정리
가 한편으로는 전개가 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수사받는 사람, 김건희 특검은 아마 명태균 게이트까지 연동이 돼서 예.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당 정치는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투표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는 걸로 종결을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의 위기감이 생기면 자기들 아마 다 해산해가지고 새로 이름 싹 바꿔가지고 또 새 단장에서 새 얼굴 내밀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잊지 않았거든요. 윤상현 의원 주장대로 예.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랬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예. 소리예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도 있고 예. 과감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세게 법무부가 나서서 예. 정권 차원에서 정당 예산 심판을 거는 것도 방법인데 언제 할 거냐. 그리고 그것부터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민생도 심각하고 해야 될 그렇죠. 일도 있고 네. 사실상 조만간 우선은 아니지. 그렇죠. 예. 특검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검 3개 돌리면 예. 엄청 날 거거든요. 예. 말난 김에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태균 사건에서 매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일단 배지는 계속 달 수 있을 거냐 이거부터 좀 그 걱정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던데. 근데 뭐 일단 1년 지났잖아요. 예. 임기가 4년 중에 1년이 지났고 3년 남았는데 예. 지금 수사해서 기소하면 대법원 선고까지가 안 끝납니다. 예. 그리고 임기는 마치긴 할 텐데 예. 거의 식물 상태로 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되고 예.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때에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 예.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흔적들이 오면 때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국회의원이니까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예. 지금까지 그분이 한 걸로 봐서는 체포 동의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싫어하지. 그렇지. 그래갖고 그 확률이 큽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당은 많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럼 명태균 씨 입장은 명태균하고 요즘도 좀 통화하세요? 아니 요즘 통화 안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좀 불편해해요. 제가 이제 항상 통화하면 우리 봉 기자는 세상을 삐딱하게 본다고. 장 기자도 처음에 좀 만났었죠. 요즘도 네, 요즘 통화하죠. 어떠세요? 예, 통화해요. 예,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나 이거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어쨌든 우리 주진우 기자도 이제 가끔 통화하고 지난번에 한번 여기 그 벙커에도 한번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아 명태균 씨가 여기 왔었어요? 여기 왔었어. 그래서 그 인터뷰하고 그랬었어. 그런데 명태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내려야 될지 어쨌든 보면은 명태균 씨는 자신을 일종의 어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곤란하신가? 통화하시는 분한테. 예. 아니 뭐 곤란한 건 아니고요. 예. 아니 본인 스스로는 그 제가 의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뭐 장윤성 기자가 이상하다 봉지욱 씨한테 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래요. 생각이 꼬였다. 바르게 안 보려고 한다. 좌파적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교화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말싸움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이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선거판에서 선거판에서 일종의 이제 단일화 이슈를 걸고 예컨대 국민의힘의 후보가 홍준표가 되고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있다면 두 사람을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매개고리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후보 자체가 안 되고 또 이준석 후보도 뭐 통화는 했지만 뭐 자기가 말을 듣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 뭐 이런 것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미 이제 한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수사와 재판은 있지만 한국 정치 영역에서 명태균 씨가 더 어떤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은 그냥 정치 브로커야. 정치 브로커야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 기자들이 취재에 많이 도움을 받긴 받았고 이용할 부분도 물론 있긴 있었겠지만은 아니 근데 큰 역할은 했죠. 무슨 역할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홍준표 오세훈이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과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했을 때 인정을 했죠. 홍준표는 또 고발을 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 고소를 뭐 9건을 했다던가 맞아요. 굉장히 거기서 했는데 홍준표가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특히 오세훈이 나와서 이준석과 단일화를 했다라고 치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예. 오세훈 같은 경우는 내란과는 별 아무 상관없으니까 홍준표는 옹호를 한 바람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진짜로 오세훈이 나와서 이준석과 단일화했다면 이거 쉽지 않았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태균 사건 그리고 명태균과 오세훈 측이 큰 다툼을 벌이면서 계속 그게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보도가 계속 됐잖아요. 예. 내란 전부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오세훈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오세훈 관련 보도는 김한정 씨 녹취록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가장 명태균에게 도움을 덜 받은 오세훈이 수사를 받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오고 홍준표는 그 틈을 타서 해외로 뭐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두 사람은 끝났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된 거는 뭐 도움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저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라고 지금이라도 할 것처럼 뭐 얘기도 하고 민주당이 판을 깔라는 얘기도 하고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양쪽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쪽에서는 윤상현이든 누구는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과 단일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도 어느 정도 말을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거 했다가는 완전히 단일화한 상태에서 졌으면 이준석은 끝이에요, 그냥. 예. 지금도 뭐 거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명태균 게이트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헬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아주 막판에 세게 좌우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마각이 드러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죠.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플레이어 개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 판의 주인공, 전략가 이거는 이제 그만 안녕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명태균이 오판한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본인은 사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김문수와 이준석 단일화의 메신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뭐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폭로를 하고 나오는 게 훨씬 맞았죠. 근데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안 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효용, 정치권에서 그 사람을 이용할 효용 가치는 제가 볼 때 끝난 거죠. 끝난 거고 이준석을 미래 대통령으로 봤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이건 좀 신미한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명태균 씨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 민주당이 조금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랬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엔 그랬었을 거예요. 예. 민주당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니라 그 중후반까지도. 그러니까 그 구속된 이후에 풀려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고 부담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긋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다 풀지 않고 여전히 조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의 수사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 보니 그 날릴 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1번 오세훈, 2번 홍준표 이런 식으로 날리는 그러니까 검찰의 계획에 따라서 풀어주고 그리고 뭐 처음에 나오자마자 뭐 누구를 물어주랴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굶주린 사자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다 검찰과 연동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변호인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명태균은 뭐 어쨌든 의인이다, 윤석열을 몰아낸 의인이다 뭐 하는데 애초에 윤석열이랑 괴물을 대통령제에 만들어준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과 이준석. 그렇지. 명태균과 이준석이. 네, 어쨌든 뭐 떠나서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악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딸들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아유, 지극해요. 가족에 딸에 대한, 대해서 가족에도 있고 뭐 정치적 성향이야 이제 개인의 자유니까 이제 그런데 저도 이번 정국에서는 조금 본인으로서는 오판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뭐 뒤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명수랑도- 속시원히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긴 아니 한데 이명수가 뭐 자기 통화 녹음 파일 까고 뭐 이준석이랑 통화한 거 다 까도 그냥 허허하면서 또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 저 이명수 씨한테 준 거 아니야? 아니 준 거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아직도 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보따리들이 있어요. 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보따리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사이즈는 확인이 안 되지만 있다. 칠불사도 갖고 있다. 예.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막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명태균 얘기가 너무 오래 가긴 하는데 그러게,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가장 핵심은 윤석열 홍준표 대선 경선 때 경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갖다가 조작을 한 거라는 의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홍준표가 될 거를 윤석열로 바꾸기 위해서 그 명태균의 기술, 이 데이터 정보 이걸 갖다가 윤석열이 유리한 사람들 거만 국민의힘을 통해서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ARS 투표를 그걸 갖다 조작을 했느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안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조작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그리고 말이고. 나는 무죄가 날 거다.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강혜경이 조작했고.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왜 김태열이가 제가 왜 어떻게 의심을 했고. 하고 있냐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너무 깊숙이 연루돼 있어요. 오세훈을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고 명태균이 자기의 그 실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지상욱입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의 자문위원 위촉장 같은 걸 엄청 요청을 하는데 다 해줍니다. 그거를. 그럼 지역에 있는 정치인, 정치 지망생이 그거 하나 받으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리고 이준석을 데리고 와요 행사장에.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했는데도 일조했지만 네. 명태균이 예를 들면 공천 개입이나 여러 가지 과정 있잖아요.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다 나왔고 그렇다면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행동이 엄청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하고 본인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이 열받아서 전화한 이유가 뭡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이 그러는데 아니라는데 김영선 변호사 공천 안 준다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통화가 된 거잖아요. 예.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고 본인이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 받을 때도 예. 구명해달라고 그럼 대통령 오시면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활용을 메신저로 활용을 했던 거죠.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통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모든 선거의 책사는 한 팀인데요.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플러스 김건희. 이렇게 원팀으로 움직였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밝혀줘야 되고 네. 명태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 30분 얘기한 거 같아요. 원래 우리 프로그램이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원래 하나 꽂히면 그냥 그쪽으로 계속 가 원고하고 달리. 첫장도 안 원고에는 지금 넘어갔어. 명태균이 없어요. 예. 저 외교안보 하는 줄 알고 막 외교안보 막 아니, 그것도 북미관계 할 건데. 막 그거 다음에 이제 좀 요거 끝나고 요거 먼저 요거 오늘 뉴스가 하나가 예. 지금 특검 중에서 그 809에 7070 네, 최경 네, 네. 특검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 공수처에서 이거 지금 계속 그 뭐 예, 809, 수사하고 7070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윤석열이 걸었냐 김건희가 걸었냐 이 끝내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네. 이종섭한테 물어봤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 끝내 말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저거 김건희가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뭐 보고 알았냐면 이 전화 통화 기록 중에 원희룡 장관의 정책보좌관 통화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맞죠? 맞아 있어요. 아 그래서 원희룡 네, 장관과의 정책. 맞아. 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통화한 시기를 생각을 해봐요. 언제입니까? 양평고속도로 얘기 나올 때였어요. 예. 양평고속도로가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럼 김건희인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관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바뀌었으니까 들어가서 걸어보면 되는 거 아니면 내 핸드폰으로? 아니 그 전화번호 이미 그거 없었는데. 끊어졌어요. 그건 없어요. 예, 끊어졌어요. 근데 KT 전화국에 당연히 있죠. 그게.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그 전에 MBC 스트레이트 팀의 무슨 기자가 네. 이 전화를 합니다. 그 김정민 맞아요. 변호사한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해봤지, 그때. 무슨 가정집 여비서 같은 분이 먼저 받더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상당히 세게 의심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네. 그때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이종섭 청문회에서 그
막 옥신각신했었잖아요. 그때 영상 한번 좀 먼저 한번 볼까요? 이종섭 장관 7월 31일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 받았죠? 예, 전화 받았습니다.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그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여자였네. 남자였으면 남자였다고까지 말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경향신문에서 이게 윤석열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800에 7070이 윤석열의 집무실 아니면 부속실에서 쓰던 번호였기 때문에 그리고 발신 시각이 11시 45분 일과 시간이었다. 근데 아까 봉지욱 기자 말대로 그때 양평고속도로 문제였을 때였고 그 원희룡 그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통화를 했었으니까는 여전히 김건희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방에서 누가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걸었는지. 그리고 비화폰도 받아서 예. 고위공직자들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도 수사 내용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의 비화폰을 받아서 예. 그리고 실제 계엄에는 관여는 안 한 것인지 예. 정말 몰랐던 것인지 그리고 저기도 너무 수상한 게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토록 비호하려고 했었나 또 뭐가 우리가 왜냐하면 샤넬백 뭐 처음에 디올백 샤넬백 무슨 목걸이 뭐 등등등등 나오니까 웬만하면 다 받았나 이제 이런 의심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받았을 거야. 그럴까요? 다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러니까 확인이 너무 많은 예. 것들이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 보면 직접 전화했을 수도 있고 부인이 전화했을 수도 있고. 예. 자, 어쨌든 요 부분도 이제 분명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이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밝혀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 그 특검보 한 명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세 개의 특검이면 세 번. 그렇죠. 온 국민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동다발로 돌리면 진짜 작은 회사들은 이거 취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든. 작은 언론사들은 예. 왜냐하면 동시에 새 특검을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삼성 특검 취재할 때 보면 브리핑을 하루에 2번씩 해요. 예.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예. 그러면 그거 다 마크하면 하나의 특검만 돌아도 엄청난데 3개의 특검을 동시에 돌리면 그리고 어마어마할 것 그 같습니다. 특검 인근에 예. 오피스텔을 잡습니다. 아예 집에 못 가니까 예. 기자들이 합숙소를 잡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 이런 800, 7070처럼 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 의혹으로 그렇죠. 제기됐던 왔던 것들을 조금 지난하게 오래 걸리더라도 다 하긴 해야겠습니다. 이게 안 짚어 그러니까 안 짚고 넘어가면 또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아니 해야 될 이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사라진 것도 그렇죠. 많아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이 그 정성우 방첩사 사령관도 그때 그 검찰과 그 선관위에 그 계엄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우 방첩사령관은 아니 1처장은 그 당시 피의자를 입건은 됐는데 결국 기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검찰이 온다는 건 내가 잘못 말한 진술을 바꿔버렸거든. 네. 근데 그 밑에 휘하 대령들은 전부 다 검찰이 온다고 8명이 전부 다 듣고서는 4명이 진술을 했어. 네. 그것도 지금 우리 기억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까먹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파견 검사가 40명이고 최장 170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특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뉴스가 나와도 그렇지. 계속 이 내란 청산 분위기가 올 연말까지는 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는 무슨 검사를 100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3개의 특검을 동시에 돌리냐 행정력 낭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도대체 비상계엄을 왜 그리고 이 계엄의 배후가 누군지 누가 기획을 했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돼서 아니 그 간단해요. 조선일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조선일보가 하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거는.